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 업무 무관 대여금하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관련 없이 이 대여한 대여금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을 때, 그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손상각도 안 되고, 대손상각해서 비용 처리, 그러니까 특수관계자한테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했는데 특수관계 회사가 이제 뭐 부도가 났거나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대여금이나 이런 걸 대손상각 하려고 해도 대손상각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여금 자체를 다른 비특수관계자한테 연가로 처분해도 처분 손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어쨌든 계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출자 전환을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출자 전환하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대여금이 가령 3억이다. 3억인데 받는 주식은 거의 주식값은 제로죠. 그럼 다 처분 손실이 돼버리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지분 처분 손실은 인정이 돼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가령 어떤 관계회사에 이제 30%를 출자를 먼저 했습니다.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회사가 되고 특수관계자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금을 이렇게 지급한 거예요. 업무와 무관하게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계회사가 이제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실 채권이 돼버린 거죠. 그걸 처분한다든지 대손상각 한다든지 출자 전환 이거를 해도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30% 지분을 가령 처음에 5억에 출자를 했다. 그걸 처분하면 그거 처분, 주식 처분 손실,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손상각을 만약에 했으면은 이 송금불산입 되겠죠. 유보를 하고 기속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손실은 처분했을 때 기속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출자 전환 손실은 출자 전환 시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처분, 접대비니까 이게 정빙이 없으니까 다 송금불산입이죠. 예. 그러니까 다 송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분 처분 손실은 인정이 되고, 요거는 손비에 반영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업무 무관이 돼버리면 이렇게 하나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특수관계를 해소하려고 지분을 먼저 처분하고 특수관계를 해소하고 나서 이걸 하면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이걸 다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먼저 지분을 먼저 처분해서 특수관계를 해소하고 이렇게 이걸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발생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분을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특수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여금을 지급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거래 발생일 현재는 이미 특수관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분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대여 당시에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거래 발생 후 어쨌든 거래 발생일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지분을 처분해 가지고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분 처분하고 이렇게 해도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특수관계자에 관한 업무 무관 대여금이나 이런 게 돼버려서 이 비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특수관계 전에 이걸 대여를 하고 특수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하고 나중에 지분을 취득해 가지고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요 거래 발생일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취득하기 전에 대여금이 발생했으면은 요 발생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발생일에는 이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분을 취득하면은 이제 특수관계자가 되고 그러니까 특수관계 후에 이제 가령 이게 이제 회사가 이제 관계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해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해수가 지연돼 가지고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은 이게 이제 이제 특수관계가 형성되고 처음에는 이제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이걸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분을 취득해가 특수관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수가 지연되면은 특수관계 후에 다시 재대여한 걸로 봐가지고 그때는 이걸 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로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이거 대여금 거래가 일어났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처음에 보통은 이제 지분부터 취득하고 특수관계자가 형성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날 테니까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비용 처리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혀 이 그 관계회사한테 업무와 무관해서 대여하기란 뭐 쉽지 않겠죠. 업무와 관련해서 대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좀 깊이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업무와 관련성만 있으면은 이걸 다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목적 사업이 그 관계회사하고 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목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계회사를 뭐 하여튼 그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그 관계회사에 대여를 했는데 기존 투자 우리가 이걸 그 관계회사가 망해버리면은 이 투자금 다 날리잖아요. 그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 방지 차원에서 운영 자금을 대여했다. 또는 그 관계회사에 설비 투자하는데 우리가 대여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 관련성을 적극 입증해가지고 이걸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요 관련 내용을 깊이 그 우리 업무 관련성을 입증만 하면은 요 업무 무관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송금불산이 반다했으니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은 요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발생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거하고 뭐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부터. 예, 감사합니다.